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들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민 독도가 역사 문헌 쪽으로나 지리학적으로 볼 때 론박할 여지가 없는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라는 데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시간에는 언어학적으로 고찰해 놓고 봐도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이라는 이런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네. 독도와 관련된 언어학적 문제라면 우선 독도라는 지리적 대상에 대한 이름이 처음 어떻게 지어지고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변천 과정을 밟아왔는가 이 하는 것부터 아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헌 자료에 의하면 독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산도라고 하였습니다. 네. 보는 것처럼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고을의 바로 동쪽 바다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바람이 작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 기록들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때 이미 우산도와 이 무릉도의 두 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마 후에 세종실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기록으로 이렇게 서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습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도를 가리키는 우산도는 사실상 우달섬이라는 고유한 우리말에 대한 이두식 표기인 것입니다. 이 리두식 표기라는 것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이 고유한 우리말을 이 표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리두식 표기는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인데 이 점차 이 백제와 신라에도 이제 보급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두식 표기라고 하면 실례로 고구려의 장군인 연개소문의 이름 여기서 이제 개소문인데요. 이 이름은 본래는 가섬입니다. 이름이 가섬인데 그것을 리두식으로 표기를 해서 개소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구나. 우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 우는 우리말 우의 소리 옮깁니다. 근데 이것은 아래 우 할 때 우이고 한자 산은 우리말 산의 옛날 말인 달을 뜻하는 그런 뜻옮기입니다. 한자 도는 우리말 섬을 뜻옮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말에서 산을 달이라고 한 것은 단군소라에 나오는 고미달, 고미달 이것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미달이라면 곰산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우달섬으로 부르게 된 근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역사 자료는 독도를 가리켜 우달섬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울릉도와 독도가 바로 울진에 속했다는 데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한자말 울진, 이것은 우리말로 우돌의 리두식 표기입니다. 독도를 우달섬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울진의 고유한 우리말인 바로 이 우돌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그 밖에도 자연 지리적 환경과 결부된 다른 이름들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선 봉건 왕조 초기에 독도는 우산도라는 이름과 함께 삼봉도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15세기에 씌워진 송정실록에 기록된 자료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는 것처럼 송정실록에는 섬은 동해에 있는 외딴 섬으로서 그 섬의 서쪽 7, 8리 남짓한 거리에서 바라보니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 삼봉도라고 한다. 라는 내용이 씌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삼봉도는 그 독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이제 독도가 동도와 서도로 되어 있는데 그중 서도의 북쪽에 높이 솟은 세 개의 바위부리를 염두에 두고 아마 독도의 삼봉도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옳습니다. 예, 조선 봉건 왕조 후반기에 독도는 가지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가지라는 것은 그 바다 사자를 가리키는 옛적 말인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바로 바다 사자입니다. 이 바다 사자의 서식처라는 뜻에서 독도에 가지도라는 이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은 1900년에 조선 봉건 왕조가 이 국정 계획을 위한 그 일련의 그 칙령들을 발표할 때 칙령 제 41호에 그 울릉전도와 죽도 및 석도라는 이런 이름도 나왔는데 이런 이름들의 의미는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역사 그 자료에 의하면 그때 그 울릉도를 그 울도로 이름을 바꾸고 그 관할 구역을 그 울릉전도와 죽도 및 석도 이렇게 그 규정하면서 석도라는 이름이 아마 처음으로 세상에 그 나왔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죽도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섬들 가운데서 그 제일 큰 섬을 가리키는데 이 대나무 아마 그 대나무 쪽에 그 대나무가 그 자란다고 해서 이제 붙인 이름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석도는 바위섬인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도는 그 온통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독섬으로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섬이라는 말은 원래 돌섬의 사투리입니다. 저 남해에는 돌섬이 많은데요. 그거 사투리를 이걸 다 독섬이라고 부르세요. 예. 이 말을 한자화 한 것이 바로 석도입니다. 예. 그 후에 이제 독섬을 다시 한자화해서 홀로 독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독도라고 이렇게 이름이 됐습니다. 지금도 홀로 독자를 쓰는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독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앞에서 얘기된 것처럼 이렇게 독도는 역사적으로 그 우산도로부터 석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래의 이름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독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고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 독도라는 것도 돌섬이라는 의미였는데 어느덧 점차 그것이 바다 가운데 홀로 있는 섬이라는 이런 의미로 좀 달리 해석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우리의 이 신성한 영토인 그 독도에 마츠시마요, 그 다케시마요 하는 그 저들식의 이름을 그 마구 붙여놓았는데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는 그 엉터리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 자료들에 의해 밝혀진 문제이지만 원래 일본 사람들은 16세기 말에 와서야 독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마츠시마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일본 말에서 소나무를 마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독도의 바위점에 보이는 몇 개의 나무 그루터기를 소나무 그루터기로 잘못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섬의 이름을 마츠시마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본이 독도 이름을 그 갑자기 마츠시마로부터 다케시마로 바꿔치운 그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일본 말로 다케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말이죠. 대나무가 많다고 해서 이름을 단 죽도. 죽도는 오늘의 독도가 아니라 바로 울릉도 바로 곁에 있는 다른 섬입니다. 다른 섬이죠. 그 죽도가 바로 일본 말로 다케시마예요. 그것을 일본이 억지로 독도에다가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일본이 독도라는 이름의 본래 뜻을 왜곡해서 의미도 맞지 않게 소나무 섬이니 대나무 섬이니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데를 부르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섬의 자연 환경을 모른다는 소리죠. 그렇죠. 전혀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바이섬인 독도에는 이 한 대의 대나무도 없기 때문에 이 다케시마로 부를 이 한두 개 군가 없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와서 일본은 이 용토 팽창함을 품게 되면서 엉뚱하게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저주의 땅으로 이 등갑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05년 2월에 그 지방 관청의 하나인 그 시마네 현이 이른바 그 고시라는 것을 그 발표할 때 오키시마에서 서북 85얼이 떨어진 섬을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이제부터 자기 소속으로 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포했는데 이것은 전혀 그 아무런 합법적 근거도 없는 강도적 행위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그 본시 자기들이 지어 부르던 마츠시마를 다케시마로 이렇게 뒤바꾸어 부르게 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모순되는 이런 날조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선조들이 고대 시기부터 자기 힘으로 울릉도와 이 독도를 비롯한 조선 동해를 개척하면서 창조적 활동을 벌려온 것과는 달리 원래 우리나라 그 남해안 일대에서 좀스럽게 그 해적 행위만을 일삼아오는 일본이고 보면 조선 동해 한가운데 섬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이름이 독도인지 아닌지조차 이거 알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도 일본의 그 독도 강탈 야망이 얼마나 험한 것이고 또 그 강탈 책동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옳습니다. 그 지금까지 보았지만은 이렇게 독도는 언어학적 견지에서 놓고 봐도 예로부터 명백한 우리 땅인데 일본이 이런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그 역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보도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법률적 견지에서 놓고 봐도 독도는 그 명백한 우리 땅이라는 이런 문제를 놓고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